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5천만의 언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어제 대전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돌, 정치 아이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세 현장까지 방불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 현장 모습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으면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제 현장 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5천만의 가지, 언어다. 네,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본인이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뭐 5천만의 언어, 뭐 여의도 사투리를 넘어서 자기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대구를 방문하셨을 때에도 기차표 취소하고 3시간 동안 이제 국민들과 사진 찍고 이런 행위를 하셨을 때부터 아, 이분이 마음이 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보여주는 행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이나 시민들에게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준비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출마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요즘입니다.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의도에서 쓰시는 분들,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니까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 나는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김재석 위원장, 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거. 제가 거의 뭐 이건 출마 선언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의 메시지 안에 정치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겼다,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애초에 진짜 정치의 언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정치적이다가 아니라 정치의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 출마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성범 최고. 일단 한 장관이 지역 방문은요, 이제 정치 일환의 그냥 법무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선을 또 긋긴 했습니다. 일단은 한 장관이 지역 맞춤형 발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대전 갔을 때, 뭐 그렇죠. 다른 데 갔을 네, 때. 대구 갔을 때 예, 특히 그랬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대구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발언이 대구는 이제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적진에게 내어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산업화의 가치를 뭐 대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갔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네. 정말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으로 갔다면 아, 여기 무슨 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 뭘 둘러보고 갈 예정입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6.25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뭐 대구의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건 철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발언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중요한 것은 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직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자리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보다는 오히려 정말 정치인 한동훈, 마치 국민의힘에 영입인사로 입당한 것 같은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하실 거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출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뭐 12월 개각 때는 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좀 반대 입장을 갖고 계셨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한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 하면서 NHK 다니고 대우 같은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일단 들어보면은 뭐 정치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다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것도 진짜 정치인의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방을 주고받는 여당, 야당의 당 대표 내지는 원내대표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언급하면서 상대당의 그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말인 것이죠. 그래서 뭐 거듭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를 할 것이고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정도가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정말 이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형적인 있다 모습을 이런 생각이 보입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을 향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문을 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또 거침이 없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었던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법인카드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카 수사는 사실 진행 중이기도 하죠.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는 것인 거죠. 근데 이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책임을 좀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설전할 수 있는데 하시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서보겠다라고 하신 뒤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지역도 다니고 뭔가 여러 가지 지위를 활용해서 또 언론의 주목도 받으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선거 유세처럼 지금 다니고 계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처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일단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인데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소위 말하는 집토끼 산토끼론에 따르면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가운데서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이뤄내면 총선 승리를 한다, 그다음 뭐 대통령 선거 승리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뭐래도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인 인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늘 보수 지진영에서 1위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집도끼를 지키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역할들은 저는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 반면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경험은 없다, 예를 들면 전국 선거를 이끌어본 경험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지층을 이끌어내는, 지지층의 길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 오히려 또 다른 분들이 전국 선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총선 그 선거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끌어갈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의 카드는 아마 국민의힘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험지 출마는 그 한동훈 장관에게 어울리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방문했던 대구라든지 이렇게 보수 지지층이 강력하게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부터 서울의 어떤 보수 지지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구에 직접 출마를 하셔서 오히려 약간 전국적인 카드로 쓸 수 있게끔 지역구 출마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얘기해 보도록.